대사관에서 공간 차성님 미스터 미그 모셨습니다. 차승철 과장님 모셨습니다. 예, 양용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박유수 선생님 모셨고요. 이상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신장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장광호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네, 임선호 선생님 오셨고요. 박현주 선생님 어디 계세요? 박현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황진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학교를 또 대표해서 또 우리 학교에서도 오셨습니다. 여기는 미모순 이한희 하얀대 교수님 오셨고요. 박선희 이하여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승영 국민대 교수님 오셨고요. S고대 고은경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 문화예술계에서도 오셨어요. 패션은 또 문화하고 아트하고 또 관계가 있죠. 예. 최은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관님 오셨습니다. 이현주 국립중앙박물관 홍보관님 오셨고요. 패션과 예술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경옥 아트 디렉터님 오셨습니다. 이제 패션이니까 유통과 또 기업에서도 중요한 분들,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한국 지속가능 경영협회 김영호 회장님 오셨고요. 김영호 회장님 부인이신데요. 김명숙 브리티시 클럽 회장님 오셨고요. 우진한일합성 이인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아주 꼬맹이 때부터 쭉 30년간 또 알고 지내는 또 유통업계 대부십니다. 한국유통산업진흥원의 진창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시티플러스 시티면서점에 아직 오고 계시고요. 예, 시티면서점 안혜진 대표님 오고 계시고요. 자, 다라협회 장수영 교수님 어떻게 계십니까? 전무님? 네, 오셨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원태환 과장님 오셨고요. 네, 무신사의 어스팀, 또 테마가 테마다 보니까 어스팀의 이미지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도 오셨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또 한국디자이너연합회 명희수업 기장님 오셨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디자이너 토크쇼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서울시와 후원을 해준 서울시와 스위스를 대표해서 스위스의 공간 차성님 미스터 미골님의 또 그 환영사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지금 당황하셨는데 여기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아마 여기서 가장 패션업을 하지 않은 쪽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오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하십니다. So we're very proud that this event is part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You will see here our logo, the Flower Friends. You might have recognized the two flowers, but basically it symbolizes how we envision this anniversary, two friends walking hand in hand, and this is an example of a really people-to-people connection that is happening tonight.
여기 뒤에 보시면은 오늘의 이벤트 취지인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그래픽이 되어있습니다. 무궁화와 에델바이스를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렇게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친구처럼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And design, including fashion design, including sustainable fashion, is very high on the agenda of the topics where we want to work together with Korea and Switzerland.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 패션 테마를 주제로 삼고 한국과 스위스가 같이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So this being said, I'm very glad to be here and to congratulate everybody who made this event possible, including President Han of the Seoul Fashion Hub. Thank you so much for hosting this wonderful event. Also special thanks to Nina Yoon, who brought this whole team together to build this exchange. And I understand this is the start of an exchange, so you can count on the support of the embassy to make this continue. I hope there will be many more occasions to come to the Seoul Fashion Hub.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선희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렸고요. 이 오거나이제이션을 해주신 서울 패션 허브에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사실 공식 행사들이 많으셔서 오늘 힘드신데 네, 오늘 와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순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에 연연해서 우리 박윤수 선생님이 환영 축사 네. 소개해드릴까요? 간략한 말씀.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박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살부터 서울에 살았는데 올해가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정말 최고로 더웠던 그런 한 해 같은데 이제 9월에 이제 10월에 들었으니까 날씨도 굉장히 청정하고 사실 서울의 가을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또 이렇게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디자이너 교류전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축하드리고 또 이 큰 행사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신 한상우 대표님, 또 이혜미 사모님, 또 이현희 대표님, 또 김은영 상임님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참여한 우리 스위스 디자이너, 창업들 우리 디자이너 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교류전의 물결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멋지게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말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이상호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범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정말 뜻깊은 게요. 지금 60주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50주년에 외교부와 함께 제네바에서 실은 패션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위스하고 또 오스트리아 두 군데의 일정을 한 보름 가까이 이렇게 지냈었는데 여기 서울에서 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꿈만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 또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디자이너와 계시고 또 윤연아 씨, 여기 신랑도 제가 만났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스위스로 갔는지는 그 남편이 스위스인 건 알았는데 스위스로 갔는지는 몰랐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소식 들어서 너무 반갑고요.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패션 교류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도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교부 행사라서 이제 뭐 많은 문화인들도 오고 그랬었지만 저는 그때 가서 느꼈던 게 스위스 가서 이렇게 느꼈던 게
도시를 이제 쇼하고 한 번은 방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스위스 그 국기 갖고 문화상품들을 한 거를, 아니 가게마다 이렇게 국기를 이렇게 고르는 걸 보고 되게 제가 충격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뭐지? 뭐 이러면서 한국에 와서 제가 무궁화를 테마로 쇼를 했던 게 스위스에서 자극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태극기 갖고 전시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극기 다음에 무궁화를 테마로 이렇게 하게 된 게 스위스에서 자극을 받았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저는 뜻깊고요.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한국을 내노라는 모든 디자이너가 다 있기 때문에 스위스와 한국의 앞으로 미래 패션은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에는 이분들이,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또 스위스를 방문해서 그 아름다운 강산, 그 아름다운 산야에서 우리 패션을 또 펼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여기 축하드리고요. 이 교류전이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또 10년 뒤에는 정말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님 감사합니다. 네, 그냥 끝내니까 좀 섭섭해서 우리 황재은 디자이너님의 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왜냐면 아까 저분께서 웃으셔가지고요. 예. 아니, 명윤석 선생님이 한 서로 막 여기서 안 계세요. 도망가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지금 순서대로 안 갑니다. 네네네. 되게 축하드려요. 아니,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스위스로 가기 전에 동대문 A동 4층에 이렇게 신인 디자이너 분들이 이렇게 서울시 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게 된 것을 굉장히 축하드리고, 이러한 지원이 점점 커져서 이 스위스나 유럽 마켓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저도 많은 동기와 자극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옥리스에서 애기 디자이너 오피스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인의 문옥이라고 이 친구들이 이 전시를 출품하신 스위스 디자이너 두 분 먼저 한 분씩 소개 인사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디자이너 임선호 선생님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근 도면, 컨셉, 브랜드, 지향점 이런 걸 한번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이다부투 선생님, 디자이너 선생님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Good evening together. Thank you for inviting. It's a big honor. It's for me the first time here in Korea, and I'm coming from a very different country, in a very different size. It's a completely different market, like you have. And of course, Nina is walking us around and showed a bit about your world here. And it's very, very, very impressive, of course. 이번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하시고, 스위스라는 한국과 굉장히 크기도 다르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 것이 다른 나라에서 오셨는데, 짧은 기간에 여기저기 돌아보시면서 굉장히 마켓도, 패션 마켓도 다르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Switzerland has a very old tradition in fabric makers and in fabric machine makers, but we don't have really a history in fashion. 스위스는 특별히 원단을 아주 잘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렇지만 그 패션 자체에 대한 역사는 짧다고 합니다. Means when you work in Switzerland, then you have really to find out how to function on the market, what kind of product you're doing. I think that's for you all here it was the same. 모든 디자이너분들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시겠지만 스위스에서는 정말 마켓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디자이너가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But that's something that we share together. We have just different base from where we work from. 모두 브랜드가 다르게 움직이지만 항상 매 컬렉션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하십니다. Wir haben auch einen sehr unterschiedlichen. Should I speak English or German? As easy as you can. Wir haben einen sehr unterschiedlichen Markt. Ich sehe hier in Korea einen sehr jungen Markt und in der Schweiz ist es sehr unterschiedlich diesbezüglich. Also wir haben einen Markt durch alle Altersklassen. 아주 특이한 점은 그 스위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한국에서는 아주 영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스위스에서는 이제 아주 스위스에서는 연령층이 아주 다양한 브랜드,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그리고 소비자도 아주 다양한 층이 있다고 합니다. Eine junge Klientel kauft meistens günstig und eine 40 wird viel mehr Geld ausgegeben, also wird ein teures Stück gekauft. 이제 젊은 층의 스위스 소비자들은 저가의 프로덕트를 사긴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연령층으로 넘어갈수록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시는 구매층이 두터워진다고 합니다. Also man kann eigentlich für eine Klientel ab 40 sehr viel individueller funktionieren und die jüngere Klientel ist besetzt von großen Labels wie Zara und H&M. 50대부터의 소비자층이 굉장히 브랜드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고 개인 인디펜던트 브랜드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린 층에서는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더 높고요. Aber es ist auch anspruchsvoll, weil also oft wird Mode aufgebaut, dass man sich an anderen Zeitepochen und Kulturen anlehnt. Also zwischen den 60er Jahre, 80er Jahre oder Indian Style, African Look. Eine ältere Generation hat diese Kulturen bereits gelebt und sie will Neues. 이제 영한 브랜드들은 많은 브랜드들이 그렇듯이 이전 시대를 레퍼런스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70년대 스타일, 80년대 스타일. 근데 이제 그 소비자층이 위쪽으로 갈수록 그걸 이미 사실은 경험한 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Das heißt, wir sind in der Schweiz immer wieder herausgefordert, neue Dinge zu erfinden und weiterzugehen in unserer Designentwicklung.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위스에서는 계속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In meinem Betrieb haben wir eine sehr breite Range zwischen, dass wir Dinge machen oder Entwürfe machen, die nahe am Kunstbereich sind. Wir arbeiten aber auch für Workshop-Projekte oder für wirklich High-Fashion-Projekte. 이제 선생님의 컬렉션에서는 정말 소비자가 구매하기 쉬운 그런 상품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이제 장인 정신을 녹여놓은 그런 특별한 상품들도 같이 공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I don't know what she is telling me. Maybe that's typical Swiss. If we are a small country and we have to be open for different ways for the solutions, means that's maybe why we have such big range in what kind of sectors we are working. 아마도 굉장히 스위스인의 특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개인 하나를 존중하는 성향이 모여서 아마 패션계에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 말씀하십니다. I would be very interested in you, how you are functioning in these things. 이 한국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임선호입니다. 선생님 좀 뒤에서 들리니까 안 들려요. 새삼스럽게 이렇게 설명을 소개를 하기도 참 네, 여러 선생님들과 프로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브랜드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사실 한국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으로 알고 제가 짧은 영어지만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 좀 읽어도 될까요? 네. 아주 쉬운 영어입니다. 저도 I'm the creative director of Pulse Pulse. It was launched in 2011. Advocating sustainable fashion. The meaning of the brand name Pulse Pulse is my design philosophy. Look at your clothing. There are many parts like sleeves, front, and back. Multiple parts can be connected to create one clothing item. My design philosophy started here. The basic unit of making clothes is called parts, and we are creating a sustainable fashion scene by connecting parts beyond seasons and trends. This redefined the fundamental concept of clothing design rather than following trends. Let me briefly introduce our brand work customers. There are three key words for sustainable fashion. Our first mission is using only one material. We call the neopoly and the neopen. The second is a seamless manufacturing process. Lastly, design without design. These three are the core driving force towards sustainable fashion. The most important of them is the unification of one fabric. Ultimately, the core of sustainable circulation without waste and inventory. Lastly, the garment waste in the fashion industry is so serious. However, we live in an era where designers must think about not only pretty clothes, but also about the waste in the clothing manufacturing process. These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있나요? There are many ways to building ways to. 제가 알고 있는 문제로부터 저는 1998년에 컬렉션을 데뷔를 했지만 파츠로 리브랜딩한 거는 2011년이에요. 컬렉션을 하는 디자이너가 왜 2012년 제로 웨이스트 서스테이너블 브랜드라는 파츠로 리브랜딩을 했는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디자이너가 단지 트렌드를 따르고 예쁜 것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디자이너로서 크리에이티브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천착해서 세 가지의 말씀드린 키워드가 매니팩처링 시스템을 한국에 없었어요. 그건 정착식 방법으로 만들기로 했고 앞으로 지난 13년간 단 하나의 소재만을 사용해서 사실 웨이스트를 제로에 가깝게 미니마이즈한 웨이스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소재는 트렌드를 넘어서 지속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가 없고 재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창고는 아주 조그만 창고 하나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가 디자인의 키워드가 되고요. 거의 한 가지 소재는 바로 네오폴리라는 소재입니다. 디자인의 방식은 말씀한 것처럼 한 개의 디자이너의 드로잉 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잘 도형화된 어떤 스펙들이 모사한 것들을 묶어서 그것들이 웨이스트가 없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띵킹한다라는 개념에서 디자인하지 말라라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이런 이제 트렌치코트였는데 굉장히 많은 조각들이 나와요. 사전에 이 조각들을 모두 커팅을 해주고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미니마이즈하게 미니멀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맥시마이즈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서 모두 사전 커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출발은 여기가 되겠고요. 아주 소량에 불과한 30피스만 재단을 해도 이런 웨이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웨이스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그 고민에서 바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디자인 방식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디자이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시즌과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조립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파츠라는 그 브랜드 네임을 설계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운영을 한 것이 초기 모델입니다. 소다미술관에서 레드닷을 수상한 파츠의 전신의 있는데요. 1번 P1에서부터 P7까지 그 프로세스를 정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결국은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비슷한 걸로 광고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2011년에 바로 이런 모습이라 그래서 설계 프로세스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접착 방식은 있었던 게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그 실험 중에서 겨울에는 팔 수가 없다. 한 가지 소재로 어떻게 판매를 하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소재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런 약간 두꺼운 볼륨 있는 소재가 나와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런 작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델한테 입히지 않고 너무 재료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가른지기 재단과의 작업. 화곡도 무료 브랜드로 했습니다. 하나의 개념은 유니폼인데 더 이상 우리가 바쁜 생활에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까 그런 관점에서 패션 디자이너의 행동으로는 좀 이율배반일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유니폼 스타일을 정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게 유니폼 컨셉이고요.
보여지는 이 스워치들은 바닥에 버려진 아까 재단하고 남은 웨이스트가 가방에 올라가고 저는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컬렉션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한 가지 소재로 어떻게 13년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해마다 매 시즌 컬렉션에 임하면서 새롭게 소재가 개발이 돼서 점차 다른 소재의 모습으로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 드레스도 제가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재단을 하고 남은 그런 이제 왼쪽에 지느러미 같이 생긴 그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원피스 드레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첫 번째 실험에서 모든 부분이 접착 방식이고 저절로 떨어지고 이 아이템이야말로 100% 웨이스트 없는 제로 웨이스트 자켓으로 구현을 했던 컬렉션의 자켓입니다. 앞에 있는 장식물도 역시 바닥에 떨어진 그런 그 스워치가 그냥 앞에 장식으로 올라와서 그런 디자인이 된 것이다라는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그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5년 전부터 제로 웨이스트 랩을 만들어서 국내외 학생들, 전문가분들이 제로 웨이스트 랩에서 직접 참여하고 서스테이너블 패션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드렉셀 대학교하고 홍콩 이공대 학생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고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고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재고가 있어도 그 재고라고 여기지 않고 또 다른 그 아이템으로 트랜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환경 스페셜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환경 스페셜에서 굉장히 좋은 그 패션 인더스트리에 대한 테마로 방송을 했는데요. 44분쯤에 그 파츠파츠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후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는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아조바이아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에 와 계시는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 선배님 분들에 비해 굉장히 트렌디하고 상업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이 좀 들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스트릿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타겟으로 하는 영 에이지를 향해서 옷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옷을 만드는 제가 느끼는 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아조바이아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인들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자 노력하는 스트릿 브랜드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 패션의 아름다움은 뭐 무대와 조명 밑에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우리 브랜드의 얼굴이 되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었을 때 사실 되게 멋있는 모델들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브랜드에 정말 얼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서 제 해당 시즌 주제에 맞는 제 주변의 인물들을 탐색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탐색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저와 다르게 살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존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장애인, 성소수자,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그분들이 모두 우리의 브랜드의 얼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스트릿웨어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버무려져 갈 수 있는 건지를 매 시즌마다 열심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 컬렉션의 제너레이션 X에 선정이 돼서 쇼를 한 지가 이제 3번밖에 되지 않아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의 쇼에는 지금까지 저희의 이미지를 만들어줬던 모든 분들을 초대해서 쇼를 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백스테이지는 파티 분위기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 무대에 서보는 긴장감이 가득한 무대이긴 했었지만 이 러닝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위에 올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저한테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션의 호흡이 굉장히 길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트렌드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분들 또한 그 트렌드에 대한 피로감을 저는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이러한 시점에서 저 중요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각자만의 아이덴티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트렌드에 치우치지 않고 나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패션을 소비하는 게 조금 더 과감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광주를 내려가야 되는데, 저도 항상 이제 광주로 가게 되면 엄마 아빠의 옷장을 뒤져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을 내가 가져가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제 엄마 아빠의 옷을 저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는 것처럼 저희 엄마 아빠 또한 똑같이 그렇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제 옷장을 뒤지고 이게 요즘 어린애들이 입는 옷이냐라고 하면서 가져가서 엄마 아빠의 스타일대로 입는 거죠. 저는 이게 각자의 패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션은 옷을 오래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에 대해서 더 저는 그게 현실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더 중요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눠갖고 그걸 또 나만의 것을 소화하는 과정이,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스트릿 브랜드가 그러한 문화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정말 제가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의심될 정도로 영광을 입었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시 갚아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위스에서 와서 스위스 디자이너 분들을 모시고 왔지만, 저는 사실 한평생을 서울에서 살았고 이제 스위스에서 정착을 하게 된 지는 한 8년이 된 것 같아요. 2016년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또 가족도 저만의 가족을 만들고, 아주 시작에 아주 중요한 점이 되는, 중요한 방점이 되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 2016년에 이제 마스터를 지내고 바젤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3년을 지내고 그 이후에 참 이제 뭘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제 오랜 꿈을 상기를 시키게 됐는데, 리나윤 브랜드를 그냥 시작을 하는 건 어떨까 하고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꿈으로만 간직했던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정말 행운이었던 것은 제가 이미그런트였지만 제 작품으로서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굉장히 오픈마인드된 커뮤니티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게 방금이 첫 번째 컬렉션이었고, 이것이 마지막 컬렉션이었습니다. 제 컬렉션은 세영 디자이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저의 주변의 사람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패션이라는 것은 빌로밍, 약간의 소속감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리는 그런 방향이자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패션을 막상 좋아하긴 했지만, 이 패션을 내가 왜 하는지, 이게 왜 나한테 매력적인지 최근까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지에서 생활 시작을 하고 브랜드를 시작을 하고 곰곰이
여기에 속속하고 싶은 마음을 패션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행운스럽게도 제 일을 통해서 만난 분들은 그렇게 제가 사실은 아시아 여자이고 스위스에서 살면서 스위스 남자와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필터가 씌워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패션 작업을 통해서 소통을 시작을 하면 저는 정말 진심 어린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정말 필터 없이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게 내가 원하던 게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지에 있으면서 아마 제가 손님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 이제 국내에서 계속 살았다면 제가 이런 인터레스트를 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살면서 계속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뭐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한국인인가? 쓸 수 있는가? 뭐가 돼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사실은 이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로컬 텍스타일을 가져와서 누비 작업을 녹여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왼쪽에 있고요. 제일 최근에 시도한 프로토타입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브랜드 소개를 마치고 싶은데 제가 이 이벤트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스위스와 어쩌면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정말 아무런 서로 직식이 없을 수도 있었던 그런 두 나라가 만나서 처음 교류하는 장이 되고 계속 롱텀 릴레이션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짠하네요, 그렇죠? 특히 이나윤 디자이너님의 그 작품들도 보고 생각도 들어보니까 스위스와 한국 수교에서 제일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선생님이 제일 끄덕끄덕 거리세요. 그래 우리 이게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요. 또 이나윤 디자이너께서 작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흔치 않다 보니 정말 이렇게 이순옥 선생님이 그렇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파이어너링 하면서 컬렉션을 전개해 오셨고 저는 완전히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고 아주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컬렉션을 전개하셨던 그 기간에 이 개념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쯤에 제가 저의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얼마나 좋은 옷을 디자이너가 좋은 옷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옷이 얼마나 서로가 공유가 되고 있는 거가 이 옷의 수명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좋은 옷을 만들어서 이 옷이 옷장에 걸려 있는 것이 옷이 오래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 옷이 서로 다르게 서로의 각자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 옷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는 거가 정말 이 옷이 정말 생명을 오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브랜드가 이 문화를 끊임없이 제안해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means
means for me that the next generation has not this disadvantages. Means that we don't let the burnt world for them. We have to be careful with our resources.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감사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But economy-wise, that's always a difficult thing. But I think, in the consequence, we should need lesser fabric, lesser clothes, and we should make the clothes more durable.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디자이너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덜 만들고 만들더라도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옷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We need really good qualities that people can wear it a long time, and then it's not so. The theme is not so if it's biological cotton or is it a very good polyester. I think the point is how durable is the fabric and how long we can use it. And for this we have to be ready to pay a price and to do a good quality product. 그저 단순하게 면이어야 한다, 폴리에스터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원단이라도 굉장히 듀어러블, 내구성이 있는 원단을 가지고 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상품에 맞는 가격을 소비자가 낼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A T-shirt from organic cotton, that's in generally that's a good thing, but when the quality is bad and when you wash it 2 times and then the seams are turning and the color leaves, then it's not sustainable. Means we need quality products. That's sustainable. 오가닉 면으로 만들어진 티셔츠라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품이라면 몇 번의 세탁 후에 모양이 틀어질 수 있고 결국은 버려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Well, for example, for our clothes, the people they buy the clothes from us, and they use it, and a zipper goes wrong or is destroyed, then we make the reparatur without taking money. And for us, is on one side it's a marketing story. If the client feels good, that we look for him. And on the other side, the client can wear it again. 선생님 브랜드를 전개하시면서 만약에 상품에 뭐 지퍼가 떨어졌다, 망가졌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아서 무료로 수선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그저 수선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는 마케팅의 수단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소비자가 자기가 이제 자기가 굿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정보를 이렇게 전달받는 것 같습니다. We have started to produce our product in another way. We don't work anymore so strong for a season. We have the weather and we have the year and we have a season, but we don't work so strong. We have a rolling production, and we buy an amount of fabric. And then we produce in smaller slots, and we produce that what we can sell. Means with the local production, we have the possibility to be very quick to reproduce something that the clients are asking for. 사실 스위스의 기후가 한국처럼 이렇게 아주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온난하기 때문에
이다구 선생님은 롤링 컬렉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계절 내내 프로덕션이 돌아가는 컬렉션을 만드시고 또 이걸 로컬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 공제를 하셔서 바로바로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십니다. Like this, in the end, for example, we make no sale. We have, in the end, we really try to produce our collection like this, that we don't have overstock. And in the end, we are not pressed to make a sale from overstock clothes. That's, I think, sustainable.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면서 꼭 재고가 남지 않도록 아주 적정량만 만드시고 그런 의미로 지속 가능 패션을 유도하고 하십니다. I find her project with no waste very interesting, and it's completely my heart. What you tell? If that's what it's like Sudoku, and I love Sudoku. And I find it excellent. 김소호 선생님의 그 제로 웨이스트 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I feel this same very strong. I feel very near to this.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의 현대 미술이 된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 실현을 한 것이 아주 초등학교 때는 연필을 말하자면 무슨 심인가? 심을 깎으면 석탄심인가? 깎으면 연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깎았더니 주변에서 그걸 팔라 그랬는데 제가 그 비즈니스를 잘했으면 그때부터 부자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려진 사물을 모든 버려진 것들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원으로 바라보고요. 지나가다가 고물상을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지나가다가 보면 그 고물상에 굉장히 어떤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모습으로 마치 제가 현대미술관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현을 해보고 한때 저희 집이 굉장히 그 잡지나 뭐 TV에 많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도 산 게 없다. 모두 그 고물상에서 주워다가 벽돌 몇 장이고 그 위에 유리를 얹으면 테이블이 되고 굉장히 가변성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싶을 때는 밖에 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지지 않은 그 빈자의 미학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좋아서 제가 어릴 때 건축책들을 좀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파츠파츠를 만들게 된 동기인 것도 같고 제가 유학 시절에 제 클래스에 굉장히 옷을 잘 만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굉장히 영감을 받은 게 파츠파츠가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옷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 그 친구는 뭘 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방구인가 이런 데 가서 재료를 사는데 숙제가 떨어지면 재료를 사지 않고 자석을 들고 글씨를 한번 싹 훑으면 실, 핀 이런 게 다 따라오잖아요. 그게 그녀의 재료이고 또 오는 길에 지푸라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워오면 그 지푸라기를 원해서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의 그 발상, 저도 제가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를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고 그런데 심지어 그 친구는 뭐 스위스의 무슨 뭐 콩쿨 이런 데 가서도 우수상을 받고 대단한 그런 이제 친구가 함으로 있었고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 디자이너의 성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을 열심히 하지만 디자인을 열심히 덜 하고도 지속 가능하게 한 개의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의 필로소피가 있지 않고는 더 이상 이 컬렉션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낀 지점이 98년부터 컬렉션을 해서 이미 한 13년, 15년 차가 되었을 때 또 컬렉션을 새로운 소재를 사입해서 해야 되나? 분명히 다 못 쓸 텐데 이런 우려와 함께 한국의 여러 가지 마켓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패스트 패션이 무작위로 들어왔고 정말 잘 만드는 웰메이드 장인들도 없어지는 시점에 앞으로 패션 디자이너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아젠다는 적어도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존재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 가능한 디자이너로서 나의 그 발전과 성장과 함께 브랜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으로 파스파츠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없는 삶이 참 재미없지 않아요? 그래서 컴페티션 밖에서 한 개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하여 함께 그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인디비주얼한 여러 그 디자이너 분들한테 재밌는 인터레스트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마켓을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배우고 있고 또 이제 한국 마켓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연령대에 따른 구매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계신 다른 디자이너분들에 비해 저희의 타깃이 가장 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젊은 어린 친구들의 그 어떤 소비의 어떤 심리가 점점점 더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 그 이미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게 진정성이 없다라면은 그 이미지가 결국은 들통난다는 거, 이걸 사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하게 보이는 거에 속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소비자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나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민한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뭔가 제가 느끼기에 한국의 이제 20대 초반의 이런 타겟들이 점점 더 양극화가 많이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명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가성비를 따지는 옷을 구매한다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는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어디로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한테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줄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패션쇼를 해야 되겠다라는 경험을 한 것도 스트릿 패션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고 이런 로고를 보여줄 수 있어, 너가 생각하는 로고가 박혀있는 맨투맨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타겟들의 어떤 예민한 감수성을 스트릿 패션이 확장되어서 보여준다면 그들에게도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브랜드가 단순하게 어떠한 굉장히 쉽게 가성비 좋게 입을 수 있는 옷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화를 담고 있다는 거, 이걸 좀 더 어필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파츠는 에이지리스 개념인데 옷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한 30대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분 80대까지 굉장히 넓게 잡혀 있고요. 대개는 이 한국에 없는 접착 방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사가지고 뭐 다른 공장에서 오랫동안 봉제를 하신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접착으로 만들어 보자. 미래 봉제할 인력이 없지 않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파리에 갔을 때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게, 실크 같은 것들을 가서 보니까 너무 전시장에서 초라하게 느껴졌어서 우리 그 봉제 실력으로는 그게 아니라 봉제가 실력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지만 내 주변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봉제 노하우가 있는 장인들이 앞으로도 더 생길까? 이제 그런 우려에서 그러지 않고 젊은 친구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우리는 3D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 봉제 인력을 기르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접착 방식의 기계를 고안했고 그 선생님들을 모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시겠다고 그랬고, 이 소재는 먼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재단하면 아주 칼끝이 깨끗한 상태라서 너무 좋아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옷들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저희의 첫 번째 타겟이었기 때문에 그 첼리스트 정경화, 정명화 이런 분들이 옷을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검증된 시스템이 아니라서 뭐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접착을 했는데 팔이 다 떨어져서 오셨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판매를 초기에는 했는데 어느덧 13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우리가 뭐 강조라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그 패션을 바라보고 앞으로도 추구한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한 가지 머티리얼만으로 옷을 만든다는 것이 생활에 어떤 편의를 주게 된 거죠. 또 그것은 제가 의도한 바였고요. 옷을 입기에 너무 매일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 매일 갈아입고 싶다. 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매일의 그런 유니폼처럼 자기 스타일을 하나 정하면 적어도 옷 입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스트릿 패션이 대세지만 그 라이프 스타일은 점점 변화해가고, 그 변화해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앞서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조깅을 할 수도 있고, 바로 그런 플렉서블한 그런 그 의복으로서 중간에 복종이 필요하다. 그거는 너무 젊은 친구처럼 후드티뿐만이 아니라 그 숨긴 후드에 그 자켓이면 오피스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 러닝머신을 좀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적절하게 필요할 수 있는 그 중간 복종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블레이저와 블루종을 합해서 블레종 이런 이제 키워드도 만들어서 그 새롭게 다가올 그 미래 라이프 스타일에서 요구될 만한 옷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이 리서치하고 그런 옷을 만들고 있어서, 사실 이 필드에 없는 옷을 한다고 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성장을 했고,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it has been a longer time for the discussion.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토론을 끝내기로 할게요. It's the last question for Ida. What do you like to have out of this trip? What do you expect When do you expect to come back to Korea? It's a very nice question. I don't like to go tomorrow. Means I have my flight tomorrow, but it would be wonderful if after some days I start to become a feeling how to move in this city, and that's a good feeling to have it. And I have to say, we work before we went to South Korea. We work with Korean fabric makers. We have fabric from Korea in our collection, and especially this summer we had a lot of, and we worked very successful with Korean fabrics. I like to visit them, and I have some ideas. Maybe also that we can develop a relationship with Korean designers. Maybe some of you is coming at once to Zurich. When we have a good contact, then come with your product, and we make a pop-up in Zurich with your product, and maybe we can make a change. 인제야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아셨는데 내일 나가게 돼서 아쉽다고 하시고요. 사실 그 동대문 시장 이제 한국 원단 브랜드랑 이제 같이 일을 좀 하셨는데 아주 원단이 정말 퀄리티가 좋고 마음에 드셨다고, 다음에 오시면 꼭 방문을 하고 원단 컴퍼니 쪽에 방문을 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다음번에는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찌리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 찌리 디자이너들이 서울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But I have still to learn a bit Korean. 한국어 배워서 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토크쇼는 끝났고요. 기념 촬영을 한번 꼭 해야 된대요. 만나기 어려운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꼭 사진 같이 찍어요. 네. 작품들 꼭 보고 가셔야 돼요. 네, 오늘 처음 보겠으니까 쭉 둘러보시고 또 디자이너들하고 또 얘기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 같이 하시죠. 네, 찍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할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